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감동을 배달하러 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단 하나의 이야기. 지금 감동 배달 기사가 전달해 드립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당신의 회사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요? 농담이겠죠? 이것이 제가 1년 전 20억 파운드 규모의 유통 제국을 이끌던 런던의 사무실에서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 명성, 20년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 한국 소비자들을 얕봤기 때문입니다. 가격만 싸면 뭐든 팔린다. 이 단순한 생각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죠. 당신도 혹시 해외 시장 진출을 꿈꾸고 계신가요? 특히 한국 시장을 노리고 계신다면 제 이야기를 꼭 들어보세요. 이것은 영국의 유명 사업가가 어떻게 한국 소비자들에게 철저히 심판받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에 대한 솔직한 고백입니다. 저는 마이클 우드, 한때 런던에서 잘 나가던 유통업자였습니다. 20년간 글로벌 유통시장에서 승승장구했던 제가 몰락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유럽 시장에서의 연이은 실패로 저는 벼랑 끝에 몰려 있었죠. 마지막 카드를 뽑아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아시아, 특히 한국 시장이 유망하다고 하더군요. 제 오랜 동료 윌리엄이 건넨 말에 저는 귀가 쫑긋해졌어요. 한국의 온라인 쇼핑 시장은 무려 200조 원 규모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시 시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의 가성비 문화와 젊은 소비층을 분석하면서 확신이 들었어요. 가격만 싸면 뭐든 팔린다. 단순한 공식이었죠. 홍콩에서 열린 유통업 컨퍼런스에서 중국인 유통업자 장웨이를 만난 것은 운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말했어요. 한국 시장? 너무 쉽지? 가성비 좋아하는 나라야. 유럽에서 반품된 물건들도 가져가면 돼. 그의 말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장웨이는 저보다 아시아 시장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중국 공장들과의 계약을 논의했어요. 최대한 원가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가격에 민감하지만 품질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관대하다네. 일단 싸게 들어가서 시장을 장악해버리자고. 장웨이의 말을 믿으며 저는 마지막 남은 자금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반전이 될 거라 확신했어요. 런던에서의 실패는 잊고 한국에서 새로운 성공 신화를 쓰리라 다짐했죠.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결정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줄을요. 마이클, 주문이 폭주하고 있어요. 서버가 다운될 지경입니다. 한국 지사에서 온 첫 보고는 희망적이었습니다. 글로벌박엔 쇼핑몰을 오픈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활성 사용자 300만을 돌파했어요. 저는 샴페인을 터뜨리며 장웨이와 건배했죠. 내가 뭘 했어? 한국 소비자들은 가격만 보면 다른 건 눈 감는다니까. 중국에서 대량으로 들여온 전자제품, 생활용품, 의류가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SNS에서는 가성비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저희 제품이 연일 화제였어요. 이 가격에 이 정도 품질이면 괜찮네? 라는 댓글이 줄을 이뤘죠. 한 달 만에 활성 사용자 700만을 돌파했습니다. 장웨이는 더욱 대담해졌어요. 더 줄이자. 원가 낮추고 불량품도 그냥 팔아. 한국은 불만 많아도 결국 가격 보면 또 사.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맛을 본 후엔 장웨이의 말이 더욱 설득력 있게 들렸어요. 결국 더 싼 공장으로 생산을 옮기고 품질 검수 과정도 간소화했죠. 한국은 작은 시장일 뿐 문제가 생겨도 유럽이나 미국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월 매출 100억을 돌파하는 순간 저는 모든 불안을 떨쳐버렸어요. 유럽에서의 실패를 만회하고도 남을 성공이었죠. 그러나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저는 폭풍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국 소비자들이 가격에 약하다는 장웨이의 말만 믿었을 뿐이에요. 태풍의 눈은 항상 고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고요함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곧 깨닫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마이클,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국 지사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맘카페라는 주부 커뮤니티에서 저희 제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냥 무시해. 항상 불평하는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야.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주일 후 아이들 장난감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어서 전자제품 내부 부품 부실 문제가 제기됐죠. 점점 논란이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유명 유튜버 김민수의 등장이었어요. 그는 IT 전문가 겸 리뷰어로
저희 제품 100개를 구매해 직접 해체 분석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거 보세요. 전자파 차단이 안 됩니다. 배터리도 폭발 위험이 있어요. 이걸 가성비라고 하셨나요? 그의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200만을 돌파했어요. 장웨이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여전히 태연했죠. 별거 아니야. 그냥 좀 참으면 다시 팔릴 거야. 이런 일은 항상 있어. 그러나 상황은 달랐습니다. 주부 커뮤니티, 직장인 카페, IT 커뮤니티가 연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저희 제품을 철저히 분석하고 있었죠. 한국 소비자들의 집요함이 태풍처럼 커졌습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저는 서서히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이것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집요했죠. 마이클 환불 요청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고객센터가 마비되었어요. 한국 지사의 보고는 날이 갈수록 암울해졌습니다. 소비자 검증단이라는 조직이 결성되어 제품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전문가 집단이었죠. 공학 전공자, 생활용품 전문가, 심지어 전직 품질관리 담당자까지 모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량품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소비자 기만입니다. 그들의 결론은 날카로웠어요. 변호사들이 모여 단체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소비자 보호 단체까지 공식 조사에 착수했죠. 한국에서 마이클 우드의 가짜 명품이라는 조롱 섞인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 마이클 우드 브랜드 불매운동이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어요. 저는 이제 위기의식을 느꼈죠. 하지만 장웨이는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 이 정도 제품은 원래 나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 곧 잠잠해질 거야. 그러나 주물량은 급감했고 환불 요청은 폭주했어요. 한국 소비자들의 반응은 제가 경험한 어떤 시장과도 달랐죠. 그들은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행동했어요. 소비자들은 SNS를 통해 결함 있는 제품의 사진과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일부는 전문적인 보고서까지 작성했어요. 그들의 조직력은 놀라웠죠. 제품 불량에 대한 증거가 쌓일수록 저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졌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처음으로 저는 장웨이의 조언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폭풍은 곧 절정에 이를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 서 있었어요. 마이클 우드, 아시아 시장을 기만하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저를 다룬 기사가 한국 주요 일간지 일면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불량품을 가져와 한국 소비자를 기만한 유통업자로 낙인 찍힌 거예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CNN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비서의 말에 저는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이슈가 되어버렸어요. CNN, BBC, 로이터 등 해외 언론에서도 한국 소비자들의 대응을 조명하기 시작했죠. 이제 한국은 싸다고 다 사는 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가장 똑똑한 소비자들이다. BBC의 보도 내용은 저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장웨이가 그렇게 얕보던 한국 소비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소비자로 재평가받고 있었어요. 브랜드 신뢰도는 바닥을 쳤고 저의 유통망은 하루아침에 붕괴되기 시작했죠. 쿠팡, 네이버 쇼핑 등 한국 플랫폼들은 품질 보증 강화 정책을 발표하며 차별화를 선언했습니다. 저의 실패는 그들에게 좋은 교훈이 된 셈이에요. 이건 악몽이야. 사무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시장에서의 실패가 도미노처럼 다른 아시아 시장으로 번져가고 있었어요.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죠.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웨이는 여전히 가격을 반으로 내리면 다시 팔린다며 강행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국 소비자들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처받았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소비자의 신뢰를 잃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요. 공짜로 줘도 안 받습니다. 한 소비자의 댓글이 SNS에서 수만 개의 공감을 받으며 상징적인 구호가 되었습니다. 장웨이의 마지막 카드였던 가격을 반으로 내리자는 전략은 완전히 실패했어요. 소비자들은 단호하게 외면했죠. 가격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거였어요. 마이클, 우리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 장웨이의 메시지를 받은 것은 새벽 3시였습니다.
그는 저를 버리고 도망치고 있었어요. 중국 공장들도 하나둘씩 계약을 파기하기 시작했죠. 모든 사람들이 저를 재앙의 주인공으로 여기며 등을 돌렸습니다. 호텔 방에 홀로 남아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자문했어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지? 답은 명확했죠. 저는 한국 소비자들을 너무 얕봤습니다. 그들을 단순히 가격에 약한 손쉬운 표적으로 여겼어요. 그것이 모든 실패의 시작이었죠.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비즈니스란 단순히 물건을 팔아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신뢰를 쌓는 과정이었죠. 마이클 우드 파산 신청. 영국 런던에서 한국 시장으로 진출했던 기업가의 몰락. 다음 날 아침 온라인 뉴스에서 저에 관한 기사를 봤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어요. 재산, 명성, 그리고 20년간 쌓아온 커리어까지.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이 분명했으니까요. 한국 소비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겠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어요. 이제 책임을 져야 할 때였죠. 저는 오늘 진심으로 사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은 취재진으로 가득 찼어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죠. 한국 소비자들을 너무 얕봤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정의로운 심판관이었어요. 이윤을 위해 품질을 무시한 제 오만을 철저히 반성합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날카로운 질문은 왜 한국 소비자들이 쉬운 표적이라 생각했는가? 였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죠. 우리는 한국 소비자들이 가격에만 민감하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됐어요. 회견장 뒤편에서 소비자 단체 대표 김영진 씨가 일어나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조용히 그의 말을 경청했어요. 우리는 싼 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가치를 원할 뿐이에요. 한국 소비자들은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죠. 그의 말에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20년 비즈니스 커리어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그것은 책임감, 부끄러움, 그리고 진정한 반성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제가 한국 소비자들에게 배운 것은 신뢰의 가치입니다. 이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교훈이 될 거예요. 기자회견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한 노년 신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더니 말했어요.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는 귀한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세요.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상하게 희망을 느꼈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마이클 우드의 사례 연구 소비자, 신뢰의 중요성.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제 실패 사례가 연구 자료로 채택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년 전 제가 겪은 몰락이 이제는 글로벌 비즈니스 교육의 교재가 된 거예요. 아이러니하지만 제 실패는 세상에 유용한 교훈을 남겼죠. 한국 소비자를 속이려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이것이 세계 유통업계의 공식 교훈이 되었습니다. 해외 기업들도 한국 시장에서는 품질과 신뢰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세계 소비자 시장의 롤모델이 된 거죠. 저는 작은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게 소비자 신뢰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제 실패 경험이 이제는 귀중한 자산이 되었죠.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1년 반 만의 방문이에요. 인천공항에 도착해 택시를 기다리던 중 70대로 보이는 할머니와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됐죠. 외국인이신가 보네요. 한국에 왜 오셨어요? 제가 간단히 제 이야기를 전하자 할머니는 지혜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한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더 나은 것을 원했거든. 그 말씀에 깊이 공감했어요. 한국의 발전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람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높은 기준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택시에 오르며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저는 이곳에서 모든 것을 잃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죠. 진정한 비즈니스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소비자다. 나는 그들에게서 정의와 신뢰의 가치를 배웠다. 이것이 제 인생의 가장 값진 교훈입니다. 때로는 실패를 통해 우리는 성공보다 더 큰 것을 배우게 되는 법이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은 아름다웠어요. 수많은 빛들이 반짝이며 도시를 수놓았죠. 그 불빛들 하나하나가 한국 소비자들의 눈빛 같았습니다. 날카롭고 똑똑한 눈빛들이요. 다음날 아침 저는 한국의 유명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본사였어요. 그곳에서 품질관리 책임자를 만났죠. 그는 저에게 한국 기업의 품질관리 철학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드 씨, 우리는 항상 소비자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기준을 세웁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까다로운 만큼 우리도 더 엄격해져야 하죠. 그의 말을 들으며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이 한국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비결이었습니다. 소비자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었죠. 홍콩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새로운 책의 아웃라인을 작성했습니다. 신뢰의 경제학 한국 소비자에게 배운 교훈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이 책은 후에 비즈니스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1년 후 저는 아시아 전역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강연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했어요. 가격 경쟁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 신뢰가 진정한 경쟁력입니다. 중국, 일본, 싱가포르의 기업가들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모두가 성공적인 한국 시장 진출의 비결을 알고 싶어 했죠.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 소비자를 존중하세요. 그들은 여러분의 최고의 선생님이 될 것입니다. 2년 후 저는 작은 프리미엄 브랜드를 시작했습니다. 트러스트라는 이름의 브랜드였어요. 모든 제품은 최고 품질을 자랑했고 투명한 생산 과정을 공개했죠. 가격은 비쌌지만 소비자들은 기꺼이 지불했습니다. 그들은 가치를 알아보았으니까요. 놀랍게도 저희 브랜드의 첫 번째 성공 시장은 한국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철저히 심판했던 바로 그 소비자들이었죠. 그들은 제가 진정으로 변화했음을 인정해 주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 소비자들의 공정함이었습니다. 오늘날 저는 종종 글로벌 기업들의 자문으로 일합니다. CEO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어떤 시장이 가장 도전적인가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한국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성공한다면 전 세계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어요. 제 사무실 벽에는 프레임에 담긴 한 문장이 걸려 있습니다. 제가 매일 보는 문장이죠. 한국 소비자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들은 나를 무너뜨렸지만 더 강하게 다시 세워주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교훈입니다. 때로는 가장 큰 실패가 가장 큰 성공의 씨앗이 되는 법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국 소비자들 덕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정의로운 소비자들 말이에요. 오늘의 감동 배달 무사히 완료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한 이야기 하나, 안전 배송 완료. 다음 배달도 기대해주세요. 더 감동적인 사연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배달 기사였습니다. 다음 배달에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감동 배달 기사에게 최고의 팁입니다.